유머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해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 잘 웃어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머리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재밌나 재미없냐를 평가하지 마시고, 재밌는 것 같으면 있잖아요, 무조건 웃어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 무조건 웃어주시면은 제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 알만한 거예요. 다 알만한 거 하고, 제가 이거 하고 워밍업 하고 본격적으로 할게요. 인사하고. 그래서 녹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 수준이 높으신데 이렇게 유학파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건 핑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구부린 거, 어머닌 거 이런 거 말고. 자, 그렇죠. 너무 쉬워요. 핑거, 핑거. 그렇죠. 우스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크게 한번 웃어주는 거. 그게 오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하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열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주먹 이렇게 얘기하면 따뜻해. 쥔 거. 그렇죠. 쥔 거잖아요. 쥔 거.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거 비슷해서 핑거, 평거 다 아냐? 얘도 핑거, 얘도 핑거, 얘도 핑거, 얘도 핑거 다 뭐예요? 그래, 따라서 다 핑거. 다 핑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겁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야 살아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야 산다. 예, 좋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그 펴진 마음으로 한번 미소 한번 짓고자 하하. 이거 분위기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두 분 여기 오시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두 분 이 자리 그러면 앉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아셨죠? 예. 그러면 이 자리 없으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국유머전략연구소의 소장 최규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머의 지혜, 또 유머력, 어떻게 하면 유머를 잘해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유머 강의뿐만 아니라 유머 코칭, 유머 컨설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갔었냐면은 속초를 갔었습니다. 속초를 가서 이제 머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교육장으로 이동하는데 택시 운전사하고 이제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 운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고향은 어디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요? 여기 저는 미시령 넘어서 원통입니다. 그런 거예요. 원통. 그래서 제가 짐짓 아는 차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원통이네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쫙 째려보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인제 원하면 통하는 동네. 이야, 멋있죠? 야, 그러세요. 자, 인제 원하면 통하는 동네. 바로 뭐예요? 중요한 게 부정과 긍정이 순식간에 갈라지고 그 부정과 긍정이 갈라지게 되면서 바로 유머가 탄생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원하면 통한다.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원할 텐데 좋은 유머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또 그걸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눈을 딱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돈독이 오르신 분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작하면서 돈을 좀 드리고 요즘 그 책으로 금값이 올라요. 금값 뭐라고요? 금값이 올랐다고 하면 요즘 막 금이 금값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적인, 재정적인 축복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쫙 드리겠습니다. 쫙 펴보세요. 손을 보세요. 금이 보이시죠? 손금이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쥐어보세요. 어때요? 금이 보이나요? 자, 펴보세요. 보이죠? 네. 자, 닫고 쫙 펴보세요. 쫙 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쫙 펴보세요. 자, 마음의 문을 쫙 펴는 방법. 자,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웃으시면서 저를 보고 있으면요 훨씬 즐겁습니다. 저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즐겁고.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 독특적인 특징이 있어. 뭐냐면요 코미디를 보면서 인상 쓰고 봐. 그렇게 보면은요 백날 천날 만날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바뀌게 되면요 코미디가 재밌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소 지어보세요. 하하.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먼저 미소를 짓게 되면 제가 유재석보다 김재동보다 훨씬 더 멋있는 유머로 여러분들을 유머의 세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유머를 잘했던 사람, 지금 잘하고 있나요?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우연한 계기가 유머를 잘하게 되는 어떤 그 핵심에 제가 도달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4년 전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등에다가 딱 대놓고 뒤통수에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정말 출근하는 남편 등에다가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배신의 칼날을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남자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남자의 아내에게 슈퍼맨이기를 원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또 돈도 더 많이 벌어지는 슈퍼맨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걸 이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슈퍼맨이 아니라 술퍼맨이 되더라고요. 늘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분 좋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한 결과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유머 하나씩을 해주자. 인터넷에 다녀보니까 깔리고 깔린 게 유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거 하나를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머를 하나 잡아가지고 작정을 해. 몇십 번 연습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유머를 아내를 쳐다보면서 딱 합니다. 딱 쳐다보면서 딱 그래요. 자기야, 자기 결혼했어? 아내가 눈이 뭐 이뜸만해져가지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막 손을 만지는 거예요. 미쳤어? 왜 그래? 막 한마디 던졌죠. 아니 아직도 하도 이뻐가지고 한 번 더 꼬셔보고 싶어서. 반응 없네. 근데 한 번도 아내한테 유머를 던졌던 남자가 아니라면 이 정도 유머에 아내는 반응합니다.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출근할 때 남자로서의 자부심, 가장으로서 한 남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뿌듯한 마음을 그 웃는 얼굴 보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요. 그 아내의 웃는 얼굴이 에너지였었고 그게 힘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나름대로 성공이었다고 착각하고 두 번째 날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날은 괜찮았어요. 두 번째 날 이 유머를 합니다. 아침에 집사람이 옷을 입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저 오늘 옷 좀 예쁘게 입어. 경복궁에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람이 아니 웬 경복궁? 아니 그게 아니라 별건 아니고 그냥 처갓집 안 가본 지 오래됐잖아. 반응이 늦으신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아내는 무지하게 즐겁게 웃어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는 아내를 보게 되면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웃기게 되면서 마음 문이 열리게 돼요. 대한민국의 표준 부부들이 하루에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2분 37초라고 합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오늘 기분 어땠어? 오늘 어떻게 행복했어? 라고 물어보지도 물론 않겠지만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2분 37초 동안이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 네. 아마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모든 부부가 다 그렇습니다. 인구 부부가 됩니다. 인구 부부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곁은 하얗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먼 앙꼬 부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떻게 됩니까? 앵꼬가 됩니다. 물론 그게 부부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그런 대화가 없어지게 되는데 유머를 하게 되면서 대화가 회복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유머를 하게 되면서 대화가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혼을 하게 돼.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뭐예요? 정부에서도 부부간의 대화를 권장하려고 80년대 중반 때 뭡니까? 이혼이 막 증가가 되니까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부부간에 제발 대화 좀 하시라고 지하철 3호선에 대화형 만들었잖아요. 조용하시면 대화.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매일 유머를 하나씩 해줬습니다. 매일 끊이지 않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면서 그게 사랑의 실현이었고
바로 안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통상 바로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고 저는 그 사랑의 도구로 유머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제가 계속 아내한테 유머를 해주게 됩니다. 하나 제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한 놈을 파버리면 한 놈을 패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패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잠실에 웃음클럽이 있는데 5년 전에 제가 웃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신용불량자까지 갔어요. 집사람까지도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석촌호수에서 웃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웃고 있습니다. 쪽팔려 죽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웃는 것도 그렇듯이 아내한테 매일 유머를 해주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집사람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이라봐. 부르더니 TV 앞에 누가 나왔냐면은 비 아시죠? 가수 비. 비가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와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자기 있잖아 비 닮았다 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제가 비를 좋아하는데 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앵꼬 막 뭐예요? 막 갖은 뭐 애교를 부리면서 막 하는데 집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있잖아 비 닮았는데 사이 비 닮았다. 슬슬 아침마다 이제 하나씩 해주니까 집사람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웃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1년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집사람이 직장을 때려치우겠대. 왜? 자기도 유머 강사를 하면 잘할 수 있겠대요. 1년 지나서 집사람은 전업을 했습니다. 자기도 유머 강사를 해야 되겠더라고. 하루에 하나 유머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알게 됩니다.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머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머를 잘하고 싶으세요? 네. 유머를 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럼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혹시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머는 사랑의 도구이어야 되고 바로 뭐예요? 더 사랑할 사람을 더 행복하고 기분 좋게 살기 위한 도구여야지 유머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온갖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사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유머를 하다 나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했던 유머는 이겁니다. 우리 다들 알만한 건데 모를 수도 있어요. 중국말로 화장실이 어딥니까를 중국말로 뭐라 그러죠? 왔다 똥싸. 이거 50년대. 그럼 화장실은 저쪽입니다는 그렇죠. 잤다 똥싸. 화장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중에 싸세요. 뭐예요? 이따 똥싸. 괜찮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는 유머는 유치해도 그게 극치를 달립니다. 때때로 유머를 하다 보면은 유치합니다. 하지만 이 유치는 성공과 행복의 극치로 통한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유머를 하게 되면서 저는 유머에 대한 철저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유머는 사랑이다라는 말합니다.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머를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름이면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씩 유머를 준비해보세요. 괜찮아요. 유치해도. 보름 하게 되면요 유머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게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유머의 기법이나 테크닉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럼 내일부터 유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예, 그 마음이라면 오늘 유머 끝났습니다. 예,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머를 하게 되면서 참 유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게 돼요. 그 유머의 힘 중에 가장 강한 게 사랑의 도구도 되지만은 절대 긍정의 힘을 유머를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재동 아시죠? 네. 김재동. 김재동의 유머는 특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유머를 하나를 듣고 있으면은 뭐예요? 그냥 한 귀로 넘어가고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턱 걸리는 게 있어. 그 친구의 유머가 절대 긍정을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김재동의 눈이 큽니까? 눈이 작죠? 근데 김재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눈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폴로 눈병이 안 걸려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극장에 들어갈 때마다 있잖아요. 늘 이런 얘기 했대요. 아저씨 저는 한 표 말고 반 표 주세요.
왜? 전 눈이 적어가지고요. 저는 눈이 적어가지고 반절밖에 안 보이걸랑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 많은 경우 반표로 들어갔다는 얘기 있는데 저는 그 유머라는 게 그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작은 눈은 뭐예요? 치명적인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콤플렉스인 반면에 왜 누구는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유머의 진짜 힘이에요. 얼마 전에 김제동을 이제 TV를 이제 아침에 환상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제가 김제동을 완전한 스승일 정도로 완벽하게 그 유머를 제가 익힌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김제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제동 잘생겼습니까? 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잘생겼는데 김제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장동건 아시죠? 예, 장동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하나 생긴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썰렁하네요. 장동건하고 밤 11시에 술을 먹을 계기가 있었대요. 술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막 기분이 이상하더래. 그 기분이 나빠지더래. 한 사람은 이렇게 조각같이 만들어 놓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술 먹을수록 짜증이 나가지고 새벽 1시에 이렇게 1시쯤 돼가지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술집에 나와가지고 대구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딱 그랬대요. 엄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제동아 나도 니 낳고 많이 놀랐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재채기와 같은 유머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사람을 웃기고 그냥 넘어가는 유머들. 어쩌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들이 그런 유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머들은 결국 오래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재채기 같은 유머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파고들 수 있는, 가슴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유머들은 바로 세상을 가지고 노는, 김제동처럼 세상을 가지고 노는 유머가 바로 진짜 유머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그 아내하고 유머를 하게 되면서 4년 동안 유머를 하게 되면서 바로 제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긍정할 수 있고 또 제 아픔들을, 제 상처들을 가지고 놀아버릴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기르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참고적으로 혀가 무지하게 짧습니다. 짧아요. 혹시 아십니까? 저는 지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신데 강사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혀가 짧아요. 이유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그랬어요. 야 이놈의 다티가 말 좀 또박또박해라. 또박또박해 놈의 다티가. 예, 유전입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늘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는 4년 반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은 뭐였냐면요. 나는 강사를 하면 안 되고 강의를 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든지 내 의사표현을 못했어요. 하게 되면 주위에 지금도 보이시죠? 거품 물고 있는 거. 예, 혀가 짧기 때문에 호흡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혀가 짧았다는 내 생각이, 혀가 짧다는 그 생각이 날 가지고 노니까 저는 찌그러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컴플렉스가 되고 열등감이 뿌리가 되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콤플렉스. 하지만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도 바꾸지 않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순간에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순간에 저는 강의를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 잘 하십니까? 잘하는 거와 상관없이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저는 지금 제 혓바닥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혀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혀는 짧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 혓바닥을 씹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저는 제 혓바닥이 짧기 때문에 무지하게 겸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혓바닥은 있잖아요. 누군가를 밟아버리는 발바닥처럼 저는 제 혓바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키워주고 세워주고 올려주고 격려해주는 바로 손바닥처럼 저는 제 혓바닥을 사용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의 아픔들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로 뭡니까? 아픔이 치료가 되는 거였어요. 저도 사실 이제 올해 결혼한 지는 10년 됐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동안에 집사람 한 번도 이제 안 바꾸고 잘 살고 있는데요.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천생연분이에요. 성격도 비슷하고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옷 입는 것도 비슷한데 집사람하고 천생연분이라는 걸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기념일이 똑같아.
사실은 저는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사실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긍정적인 사람들의 천부적인 것은 그 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머를 하게 되면서 긍정의 힘, 바로 이 유머 속에서 찾아내게 되는데 한 번 가지고 노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픔이나 상처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한 번 놀라운 게 유머의 이 절대 긍정의 힘은 뭐냐면은 한 번 내가 가지고 놀게 되면은요. 다시는 그 아픔이나 슬픔이 나를 가지고 놀지 못합니다. 원상태대로. 제가 이 힘을 언제 배웠냐면 사실 아내한테 배우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힘들어졌기도 했지만 아내는 사실 긍정적인데 제가 아내에게 지금도 이 긍정의 힘 가지고 아픔은 가지고 놀자라는 이 생각과 철학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아내의 힘이 커요. 제가 아내로부터 배운 이 절대 긍정의 힘을 언제 배웠냐면은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3년 정도 제가 집사람이 반행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샤워. 뭐요? 참고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있잖아요. 키가 152.5. 그쵸? 근데 몸무게 얘기하면 다들 웃더라고요. 몸무게가 처음 만났을 때 65kg. 근데 자기는 있잖아요. 키가 작은 게 아니래. 남들이 크지. 자기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있잖아요. 자기는 키가 작기 때문에 세상 어떤 여자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지면은 키 큰 년부터 다 죽어버린대. 아내는 사실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3년 되는 어느 날 밤에 집사람이 샤워를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딱 가운을 입고 샤워 가운을 딱 하고 나오는데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아내를 딱 쳐다보는데 무심코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눈에 보일까요? 가운을 입었으면 다리가 눈에 보여요. 다리가. 마지막 마디가 다리가 보이는데 여기 다리 보이시죠? 이 무릎뼈 발 밑에까지. 저 머리털 나고 그렇게 짧은 다리 처음 봤어요. 그날. 머리털 나고. 키가 작으신 분들이 마지막 마디가 자다가 많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마디인데 근데 여기 딱 보는데 무다리가 아니라 기둥다리 보이시죠? 기둥. 이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보는데 예, 밑에까지 이렇게 그 발목까지 탁 내려와 있는데 딱 보니까 발목이 없는 거예요. 발목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무심코 보니까 보였던 거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였던 그 발목이 그날따라 딱 보이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살이 복숭아뼈를 다 먹어가지고 발목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어요. 통통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발목이 없어 발목이. 아내가 쭉 치다보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 한마디는 지금도 절대 긍정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됩니다. 아내가 쭉 자기 다리를 딱 쳐다보니 그런 거예요. 어머 정말 발목이 없네. 그래도 자기야 발목이 없는 게 낫지 발 한쪽 없는 것보다. 제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르고 절대 긍정의 힘이 바로 그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람에게는 발목이 두껍고 발이 두껍고 또 발목이 없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놀 수 있느냐, 가지고 노느냐, 가지고 놀물 당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봉착돼 있고 바로 거기에서 긍정과 부정,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저는 갈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유머의 절대적인 첫 번째 그 힘, 바로 절대 긍정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놀기도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코가 크다 작다, 이마가 벗겨졌다 뭐했다. 하지만 이 모든 또 배울 때 배우지 못했다, 배웠다. 또 뭡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집안이 불우하다, 가난하다.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놀고 있느냐죠.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벗겨지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대머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머리 벗겨진 것이 치명적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뭐예요? 축복이죠. 가지고 노는 순간 축복이에요.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 인생에 한 방이 왔습니다. 세수와 머리 감는 것이 한 방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왜 치명적인 아픔이 되고 왜 누군가에게는 그 가지고 놀면서 그게 장점화되고 그게 유머의 거리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유머의 절대 긍정의 힘은 유머의 본질적인 풍자의 힘, 객관화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노는 힘, 바로 그게 유머를 이겼던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마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심하게 줄이 있잖아요. 이 머리에 주름이 쫙 깊게 막 칼로 자른 것처럼 있는 분 만났어. 근데 그분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드디어 자기가 이제 살아났대요.
그 전에만 해도 이마가에 주름이 너무 깊이 패여 있으니까 없어 보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늘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고민이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공부하실 때, 책을 읽으실 때 정말 중요한 대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볼펜으로? 줄 긋죠. 만약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하고 멋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아끼고 너무 귀하면은 내 이마다에 줄을 쳤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이제 어딜 가서든지 누굴 만나라도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름이 아픔이 아니라 장점으로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유머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유머의 첫 번째 힘. 바로 뭐예요? 가지고 노는 힘입니다. 두 번째 저는 그 유머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유머는 사랑이다라고 저는 얘기했을 때 유머의 사랑의 대상이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을 향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 절대 긍정의 힘은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누굽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호감과 기대감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바로 이 유머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 바로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호감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대표님, 기업의 한 대표님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으시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가 다 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최 소장님을 만나서 정말 가문의 부활입니다. 이 멘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유머 감각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위트와 유머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내고 끌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주대학교의 이민규 교수가 지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 다 읽으셨죠?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보니까.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사람이 사람에게 왜 끌리게 되고 사람이 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지 그 이유. 그 많은 이유들, 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요인들이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2009년도에 소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지금 원앙소리도 영화 보셨습니까? 원앙소리? 네. 예, 본격적으로 소해 시대에 있어서 소해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3마리의 소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소는 뭐냐면은 따라서 옳소. 좋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미소. 하하.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에서 이민규 교수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미소야말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 웃기고 웃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1%의 끌림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웃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끌림을 당하게 되고 그 끌림을 당함으로써 내가 선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선택을 하느냐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머 하나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지 저는 배우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도구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누군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유머였다면 이제는 유머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고객들, 내가 만나는 비즈니스상에서 만나는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면요 반드시 그 대가가 나옵니다. 대구에 가면은요 정수완 씨라고 있어요. 택시 기사인데 그 택시를 타면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대요. 손님은 내리실 때 나온 택시 요금의 5배를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럼 손님들 다 짜증난대요. 아니 왜요? 이 아저씨가 사기를 치시네. 그런데 아니 다들 이렇게 택시를 잡을 때 이렇게 두 손가락 V 손가락 하면서 잡으면 2배 그렇잖아요. 세 손가락 이렇게 하게 되면 따따블인데 아저씨는 분명히 손 다 펴가지고 제 택시 잡을 때 택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5손가락을 다 펴서 택시 잡았으니까 아저씨는 5배 더 내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게 5배를 더 내라는 사기극일까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뭐예요? 그분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택시 드라이버지만은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끝나는 택시 드라이버가 아니라 택시를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면서 고객을 즐겁게 하는 뭐 어쩌면은 택시 엔터테이너 뭐예요? 드라이버가 아니라 엔터테이너를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어느 택시기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바로 그 전략을 쓰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머가 바로 그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의미는 사랑한다는 거. 내 고객을 만나는 고객을 사랑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후배가 그 한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엄청난 실적을 냈대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서 입사한 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3년 만에 그 회사에 그 지점에 쫄다고 제일 밑에 말단직으로 들어가가지고 판매직으로 들어가가지고 3년 만에 뭐가 된다고요? 지점장이 되는 놀라운 기적 중에 바로 이 고객을 즐겁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객이 오면요 무조건 안 칩니다. 안 쳐가지고 이런 멘트를 던집니다. 고객님 오늘 차가 준비가 돼 있는데 둥글레차를 둥글둥글하게 말아드릴까요? 녹차를 너걸너걸하게 비벼드릴까요? 40대, 50대의 아줌마들이 주요 고객인 전자제품 대리점에 그분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멘트에 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고객이 웃기 시작하면 멘트를 던지는 거죠. 아이, 웃으시니까 들어올 때보다 3일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고객을 접촉하는 포인트, 만나는 포인트에서부터 물건을 설명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클로징 과정까지 어떻게 합니까? 유머와 위트를 써가지고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고객들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좋고 기능이 어떻고 뭐 수없이 많은 똑똑한 채 다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때는 어떨까요? 선택을 할 때는 감성입니다. 나한테 이 물건을 팔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상이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즐겁고 기분 좋고 친절하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바로 그 감성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객을 끊임없이 제품을 팔게 되면서 즐겁고 기분 좋게 해줬을 때 바로 그렇습니다. 몸값이, 가치가, 그 종업원의 가치가,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가치가, 고객을 사랑의 도구로 삼아서 즐겁게 해주는 그 사람의 가치, 비즈니스 가치가 저는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이 깎아달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오늘 톱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깎아드리기가 영. 어떻습니까? 하늘을 사랑하고자 했던 유머 하나가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또 뭡니까? 고객을 사랑하는 도구로 가게 됐을 때 바로 우리는 고객 감정이나 고객 만족을 넘어서서 전혀 별개의 차원인 바로 뭐예요? 고객 감탄, 와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유머와 위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세상은 지금 많이 요즘 힘들어합니다. 경제가 많이 냉각됐는데 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는 남과 다른 차별화를 해야 돼.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업무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 또 동료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고민을 내가 만나는 고객을 한 번이라도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점차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 여러분들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머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친구도 내가 유머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없고 유머를 해서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승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삶을 바꾸고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일 때 가면 되고 할까 말까 망설일 때 하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프로서 되는 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면은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프로가 되는 그 길에 그 길목에서 뭐예요?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반복은 그렇습니다. 만복을 불러옵니다. 좋은 일의 반복은 반드시 만 가지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은 좋지 않은 일, 악한 행동의 번복이죠. 그 번복은 그 끝이 아주 추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도구로 유머를 할 걸 권장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럼 멋있게 한번 웃음소리 한번 내보시면서
나름대로 뭐 대본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제목들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들어볼만 하세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표현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제도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까? 없다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본능적으로 한침들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앵꼬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무언가 있을 겁니다. 어느 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유머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하고 내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이없으면 웃습니다. 정말 어이없어요. 안에 제가 집사람한테 했던 게 철저하게 이거 교육시켰어요. 우리 3가지 척만 해다오. 삼척동자가 되다오. 삼척동자. 따라서 해보세요. 모른 척. 재밌는 척. 뒤집어지는 척.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욕을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내는 고맙게 웃어주고 그리고 또 뭐 뒤집어지는 척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었어요. 막 소리만 내고. 차마 재미없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담입니다. 녹음하시거나 뭐 이렇게 나중에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하실 때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녹음하는 거 아시죠? 제가 아내한테 유머를 해주고 나서 제가 했던 게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유머가 내 것이 되기까지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한 5번에서 6번 정도 쓰게 되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5번 정도, 6번 정도를 채우려고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하게 되면요 잘하게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유머를 알게 돼. 그때까지 했던 게 하루에 5명한테 무조건 전화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친구들한테 야, 내 유머 있는데 재밌는 얘기 좀 이렇게 들어봐. 딱 3일 지나니까 걔네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만 하더라고요. 회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만한 택시 탈 때 택시 운전사들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하다 보니까 되게 잘하게 돼요. 반복이라는 게 반복이 계속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키는 있잖아요. 키 크는 건 보이지 않는데 키 크고 난 후에 보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계속 줄기다가 보면 잘하게 되더라고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5번, 6번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택시 탈 때마다 택시 운전사 타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택시 운전사한테 아저씨, 저기 혹시 사오정이 졸업한 고등학교는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사오정이 졸업한 고등학교는요. 뭐라고? 아저씨. 아저씨 웃기죠? 뭐라고 고등학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럼 아저씨 있잖아요. 사오정이 졸업한 고등학교는 뭔지 아세요? 아니, 대학교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사오정이 졸업한 대학교는 뭐라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웃고 있는데 아저씨가 좀 가다가 횡단보도 딱 섰는데 딱 멈춰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예, 뭔데요? 근데 그 사오정이라는 놈이 누구요 도대체? 아내한테 했던 유머가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된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유머를 해주는 게 소스가 부족하니까 인터넷에 1시간 돌아다니도 쓸만한 유머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유머를 계속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책을 한 권씩 사다 줍니다. 책을. 4년 동안 그래서 집에 책에 사는 곳이 450군데. 집에 유머책이 450권이 있습니다. 국내 모든 유머책은 다 사서 봐버리는.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일을 반복하고 즐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유머 강사를 넘어서서 코칭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힘들이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미치게 되는, 몰입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여기서도 나중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만큼 빨리 포기하게 돼요. 안 사랑하면 빨리 포기합니다. 근데 미쳤습니까? 이 여자를 즐겁게 해주게. 고통을 줘도 만만치 않은 치우게. 왜 이렇게 웃음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다 뭐예요? 아유, 당신 닮은 애 하나 낳고 싶어. 나중에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앵꼬 되면은? 아유, 내가 당신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죠?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유머를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따라서 유머는 사랑이다.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들 고객을 향하고 사업체를 향하고 비즈니스에서의 여러분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한 달 만에도 알게 되지만은 중요한 게 제가 해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머를 좀 잘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5가지 정도 제가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늘상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가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5가지 정도를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요 되게 잘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서 해보세요. 유머. 되새김질. 유머. 되새김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유머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저도 지금까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유머를 만들어내거나 창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을 해야 돼요. 인터넷에 있는 유머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카피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살짝 돌려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내면은 응용이 되고 한 바퀴 더 돌리게 되면은 창조가 돼요. 유머를 전혀 색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유머는 회는 날로 먹어도 되는데 유머는 날로 먹으면 안 돼. 왜냐면은 어디 가서 썰렁해질 확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터넷 유머들,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머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봤더니 너무 좋은 게 있어. 너무 쌈박해. 와 이거 죽여주겠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했는데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머는 그대로 쓰면 안 돼.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돼. 손은 어떻습니까? 올해 소외해 됐는데 손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끊임없이 뭐예요? 삼켰던 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새롭게 소화도 하지만 새로운 효소와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되새김질, 되새김질인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초보자들에게는 이 되새김질이야말로 있잖아요. 유머를 잘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중에서 있는 유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잘 쓰고 있는 유머가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달나라로 있잖아요.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강아지 있죠, 강아지 한 마리를 달나라로 보냈어. 달나라로 보냈는데 개가 그 강아지가 있잖아요. 3일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강아지가 죽은 이유가 밝혀졌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굶어 죽었냐고요? 아니요. 강아지가 방광이 터져가지고 달에는 전봇대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성공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유머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책에도 있기도 한데 사실 이런 유머를 바로 갖다가 쓰면은 사실은 뭐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웃길 목적으로만 유머를 쓰다 보니까 뭐예요? 썰렁해질 확률. 그래서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유머 전략 연구소입니다. 한국 유머 전략 연구소 소장인데요. 유머를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요, 유머를 전략하십시오. 예, 유머를 아끼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유 없이 웃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머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닌데 제때 제대로 웃길 수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유머를 가지고 절대 누굴 웃겨줄 생각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생각을 넣어서 내 생각을 같이 얘기를 하게 돼. 그렇습니다. 달나라에 전봇대가 없으면 달에만 있다라는 개수나무를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아무 데나 살 수 있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생각을 바꾸는 일,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쓰레기통은 뒤집으면 쓰레기가 나오지만 생각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결코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붙여쓰게 됩니다. 제가 유머를 되새김질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없이 많은 분들이 특히 CEO분들을 유머 코칭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한번 웃길까를 얘기를 해요. 웃기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자신만의 철학과 생각과 사상을 집어넣었을 때 그 유머, 1년에 한 번 웃기더라도 제대로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유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의미를 붙이려고 노력해. 이런 유머를 제가 좋아해요. 며칠 전에 이 유머를 찾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 남자가 병원에 갔는데 진찰 결과 광견병이 나오는데요. 광견병입니다. 아니 그럼 얼마나 살겠습니까? 일주일 살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 이 광견병 환자였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저 의사 선생님 종이하고 연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물어버리고 싶은 놈들 명단 좀 적게요. 그 유머만 해서 어떻게 재밌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유머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요, 반드시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더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더하겠습니까? 이 유머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도끼를 품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꽃을 품으면은 뭐예요? 이 꽃은 언젠가 손에도 쥐게 되고, 마음에 칼을 품으면은 뭐예요? 손에도 칼을 쥔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사람을 자르는, 이게 찌르는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미워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미움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좀 마음으로 놓아주고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유머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져요? 괜찮아져요? 네. 저는 유머는 여러분 말하는데요. 유머는 여러분이 재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미 부여를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넣은 것들만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유머를 보게 되면, 어떤 유머를 보더라도 반드시 뭐랍니까? 의미를 붙입니다. 남과 다른 의미를 붙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형식주의 비평가인 슈클루보스키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는 낯설게 하기라고 해요. 낯설게 하기. 낯설게. 남들과 다른 눈으로 봐야만이 낯설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낯설게 그걸 느끼고 보려고 해야 돼.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그 창의력 비슷한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머를 보면서 남과 다른 시선 또는 독특한 철학 또는 의미 부여, 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남과 다르게 보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유머를 하나 줬어. 그러면은 이 유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적어놓고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의미 부여를 하고 제대로 된 상황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쓰려고 해야 돼요. 사실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밥 먹을 때도 막 연무 볼 때도 막 시도 때도 없이 웃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부러운데 거꾸로 해보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존경하지 않아. 저는 유머를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존경할 수 있는, 또는 뭐예요? 정확하게 내 의미를 담아서 쓸 수 있으려면 의미를 붙여붙여야 돼. 따라서 유머를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되새김질을 잘하자. 그렇죠. 되새김질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다면, 지나치는 유머들이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다시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그 유머를 즐겨 써도 돼. 그리고 의미 유머, 가치가 부여된 유머는요, 절대로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의미 부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를 잘하자. 따라서 자기소개를 잘하자. 제가 어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유머 코칭을 해오시는 CEO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뭐냐면은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어떻게 가서 난 내 소개 좀 재밌게 해가지고 좀 기억 좀 시키고 되는데 안 된대요. 어제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왔냐면은, 인천에 사시는 그 국제모타의 사장님이라고 이영식 사장님이라고 해서 이영식 사장님이 계시는데, 자기소개 좀 재밌게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래.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거 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분은 아주 흡족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식 사장님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그 남자가, 특히 와이프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와이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삼식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밥 세 끼 다 챙겨 먹는 삼식이. 저는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저는 집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영식입니다. 이영식입니다. 근데 유머 괜찮습니까? 이 유머를 해가지고 어느 그 최고 경영자 과정 그분이 회장님이신데, 회장 인사말을 하면서 그 인사를 해가지고 아주 대박을 냈다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는데,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호의를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3년 됐어요. 어떤 모임에서 딱 끝나고 식사를 하러 이제 갔는데, 식당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 분이 딱 일어나시더니, 여자분인데 좀 통통하신 분인데 딱 일어나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 몸매 처음 보시나 봐요. 어이없어가지고 다들 웃어주는데, 그 다음 때려주는 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 저희 레벨 됐잖아요. 34, 24, 34, 합이 75kg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게 되면서, 야, 자기소개를 잘하게 됐을 때,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때 그 멘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술을 먹는데, 남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감이 있고, 그분이 있으면 뭔가 재미있는 걸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야, 이 재미있는 유머 멘트, 위트 멘트 하나 가지고도 정말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고, 내 자신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다 남들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진짜예요. 내가 사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가지고 있어. 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객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걸 뺏어오는 방법은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 거죠. 능력 있고 뭐예요? 어떤 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포지셔닝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다라는 포지셔닝을 하나 가질 법한데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자기소개를 멋있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어떤 분이냐면은 법원에 계시는 오세열 씨라고 법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소개를 할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멘트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딱 일어나자마자 딱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세열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응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삼형시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삼형시.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형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성미 씨라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웃음치료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삼형시가 있어요. 이성미. 운 띄워보세요. 이렇게 예쁜 여자 보셨어요? 성격도 정말 짱이랍니다. 미안합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특히 신체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요 너무 좋아요. 지금 하이프라자의 본사의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배형진 차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머리를 살짝 벗기셨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딱 일어나더니 한마디 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그 술자리에서 히로인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영진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원치 않는 직책을 많이 맡게 됐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대한조명협회 이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멘트지만 다 아는 멘트를 가지고 응용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풍자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든지 먼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거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든 아픔은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태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아픔입니다. 유머가 바로 보니까 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미국의 미국 유머 협회 전 회장이었던 앨런 클라인이 있습니다. 앨런 클라인이 했던 멋있는 말이 있어요. 유머는 태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탁월한 도구라는 거죠. 바로 뭐예요? 이 유머를 통해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신체뿐만 아니라 나이를 삼행시도 있고 신체의 자기의 아픔들, 단점들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사실 자기 신체 부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아픔을 얘기하는 것은요 대단한 고수입니다.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특히 나이를 가지고도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회복지사 하는 고재정 씨라고 있어 사회복지사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15살입니다. 15살이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정말이세요? 그러니까 40살은 무거워가지고 집에 두고 다녀. 위트와 재치 멘트들이 참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사람을 한 번 웃겨주고 즐겨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니까 한 분이 황영민님 어디 계세요? 황영민님 손 들어보세요. 황영민님, 황미영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름을 잃어버렸어. 우리 황나영님이 자기 이름으로 멋있는 삼행시를 지어달래요. 그래서 밥 먹다가 메시지 받았는데 체할 뻔했어요. 그래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운 띄워보세요.
황당하시겠지만 나 이쁘죠? 영 밥맛이 없다고요?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작이에요. 근데 몇 번 많은 궁리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소개를 하는 멋있는 방법. 마지막 마디를 사실은 하는데 영자를 가지고 더 멋있게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정말 끝날 때까지 멋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기소개를 하는 멘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지은 유머력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정말 많은 기법들이 이게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유머를 잘하는 기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서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봐야 돼요. 뭐 더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만의 특화시킬 수 있는 자기소개 멘트들이 한 30가지가 넘게 나와 있어. 어떤 유머책에도 없는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쓰시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유머 멘트, 내 소개 멘트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제 소개 멘트를 아까 얘기해버렸어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얘기. 그러고 나서 뭐 할까요? 천생연분 얘기를 꺼냈어. 몇 개 더 웃기는 멘트들인데 요즘엔 또 이런 멘트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리산과 설악산, 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설악산과 지리산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설악산, 지리산, 산이란 산은 다 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놈의 부동산 때문에. 크게 웃음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영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피식이라도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피식 웃음을 내더라도 그런 웃음을 만들어낼 만한 최소한의 그 정도 유머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 유머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제가 늘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유머를 되새김질합니다. 끊임없이 의미를 더하고 내 철학을 더해서 의미 있는 명품 유머를 만들어내. 명품 유머는 전부 다 그렇게 탄생됩니다. 재미 자체보다는 거기에 의미를 멋있게 더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재미있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들을 모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위트와 재치 멘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전을 연습합니다.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반전 유머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트 멘트, 재치 멘트, 유머 순발력 멘트라고 하는데 이런 유머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유머 감각으로서 쓰기에는 타고난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잘 쓰는 부분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잘 써.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요 잘 쓰게 돼요. 얼마든지 노력이 위해서 쓰게 돼. 그것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누군가 웃겼다라면 그걸 가지고 잘 애껴놨다가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 돼.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니 제가 3년 전에 제가 한국도자기에 강의를 가서 이제 전 직원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느 때 보는데 한 할머니가 뒤에 앉아 계셔. 하얀 머리를 하신. 끝났는데 커피를 한잔 하재. 너무 강의를 잘 들었는데 커피를 한잔 하재요. 딱 앉았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저는 있잖아요. 결혼한 지 40년 넘었는데 지금 우리 회장님을 저는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사랑했냐고? 내가 깜짝 놀라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장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김동수 회장님이세요. 김동수 회장님을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경합니다. 라는 얘기를. 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위트, 재치, 순발력 멘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겪은 가장 완벽한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존경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 수없이 많은 힘듦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 한마디를 했대요. 따라해 보세요. 우린 잘 될 거야.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린 잘 됐잖아. 그 얘기를 40년 동안 계속 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을 존경한대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있었던 그 위트 멘트, 재치 멘트의 유형이에요.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고났다고 해서 사실은 유머 감각을 타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걸 잘해요. 이걸 벤치마킹으로 잘한다는 거죠. 사실은 왜?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이 유머는 어떻게 하면 쓰면 될까요? 이 유머는 어떻게 하면 쓸까요? 우리 황나영 선생님은 어떻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 유머를.
이 재치멘트죠. 이 위트멘트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래요. 제가 결혼 10년 됐는데 저는 집사람을 많은 분들이 제가 아내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아내 사랑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아이씨 살랑해.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응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위트 재치멘트는 뭐예요? 배워서 배우면은 그걸 응용하면은 그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누구든지 자기 걸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전을 관해. 이 유머 하나 가지고 아침에 나가면서 이 위트 재치멘트를 적어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 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응용하고 다른 유형의 패턴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하루 종일 되새김질해. 사실 되새김질의 유형일 뿐입니다. 최윤희 씨라고 아시죠? 네. 최윤희 씨 책을 보면은 또 최윤희 씨가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해. 저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남탕에 안 가봤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새김질 할 겁니까? 이걸 돌려야 돼요. 이 유머들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방법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어떻게 하면 내게 맞을까? 저는 이렇게 하죠. 저도 소심한 A형입니다. 제가 다행히도 A형이에요, A형. 여행 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여탕에 가보지를 못했어. 반응이 전혀 없는데. 이런 유머로 계속해. 그럼 뭡니까? 이 유형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뭐예요? 소심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는 어떻게 할까요? 소심해가지고, 제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뭐예요? 장가를 한 번밖에 못 갔다느니. 하여튼 응용하기 나름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메모를 해놓고 끊임없이 뭐예요? 내 걸로 만들어가고, 내 스토리 안으로 가져오기 만들. 그 위트멘트 하나, 또는 뭡니까? 이게 유머 하나를 끊임없이 내가 제대로 활용하고, 내 생각을 더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걸 한 바퀴 돌려가지고 내가 사용하게 되면 이게 내 유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보게 되면서 유머를 잘하는 방법, 제가 해왔던 방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멋있었고 이 방법대로 뭐예요? 끊임없이 적어놓고 데이터베이싱을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유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예요? 유머 하나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동기부여시키고 고객을 뭐예요?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유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유머는 데이터로 있게 됩니다. 데이터. 인터넷에 있는 것, 책에 있는 것이 다 데이터예요.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데이터, 이 유머 하나에다가 의미를 더하게 되면 정보가 됩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이 돼요. 인포메이션을 그냥 두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지만 이 유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용하고 그것도 뭡니까? 누구를 가르칠 때 그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난리지가 됩니다. 난리지.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 그 유머 하나에 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집어넣게 되면 그 난리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머 하나의 단위를 어떻게 되새김질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가치를 더하느냐. 그게 제가 보니까 바로 그게 되새김질에 있고 바로 유머 고수, 명품을 유머를 쓸 수 있는 1년에 한 번을 써도 제대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머 감각이 되는 고수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유머 감각이 없는 분들을 유머 감각을 만들게 하지는 못해. 하지만 유머력입니다. 유머력이라고 왜 지었을까요? 힘력자. 그렇습니다. 무실역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말인데 무실역행. 역행입니다. 역행. 힘써서 행동하면 생기는 힘이 역이에요. 실력과 어휘력과 같이 반복하게 되면 생기는 힘이 유머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머를 가지고 반복하게 되면 바로 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유머 하나를 가지고 반복하게 되면요 멋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유머 하나를 만나게 되면요 바로 거기에다가 의미를 더하고 또 응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유머 3개. 유머 3개와 유머 퀴즈 3개를 저는 반드시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제 수첩에 저는 있잖아요. 아내한테 유머를 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책에 있던 게 내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뭐냐면요. 수첩에 들어온 것만이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수첩에 들어온 유머만이 내 것이 돼. 이게 데이터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의미 부여했을 때 인포메이션. 예? 이거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이거요?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에 있던 것들은 그렇습니다. 제 컴퓨터에 코드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 코드별로 저는 유머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집에 가면은요
집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성공, 행복, 자신감, 자부심, 열정, 도전감, 자신감, 뭐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쓰는 그런 어떤 성공이나 행복의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별로 유머를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그 장소로 들어갑니다. 열정! 그럼 열정과 관련된 유머를 쫙 데이터베이스가 쫙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인포메이션이에요. 그게 인포메이션. 수첩에 있는 게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렇게 체계화된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의미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뭐예요? 예? 누군가에게 쓰게 되고 반복해서 뭐 하게 되면 난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이런 과정에 유머 세계와 뭐예요? 유머 퀴즈 세계, 그리고 말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가슴을 빵 때릴 수 있는 위트 멘트들이 저는 별도로 유머 수첩에다 쭉 적어놓지만은 제일 뒤쪽에다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적어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딱 이겁니다. 유머. 노트. 이게 제 유머 노트입니다. 저는 유머 노트에다가 별도의 유머 노트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유머를 다 집어넣게 됩니다. 유머 노트를 집어넣게 되면서 유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끝에 보게 되면은 하나씩 다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이 수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못 찾습니다. 언제 갑자기 내가 사람 오늘 즐겁게 하고 싶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 될 때 안 떠올라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실습, 유머 실습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도구들.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봤을 때 손금 봤죠? 이것도 여기다가 적어놨던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제가 개발했던 워크예요. 재밌는 실습입니다. 여기다 써놨죠. 또 애송시, 또 뭡니까? 여기다가 가슴으로 오는 문구. 물감을 아끼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고, 꿈을 아끼면 성공할 수 없고, 웃음을 아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좋은 문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머 퀴즈들이 뭐예요? 지금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써서 100% 효과가 있는 유머 퀴즈들.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조리에 속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고래는 뭐에 속하냐 아십니까? 우리 저 옛날에 우리 소시적에 다들 과학 공부 좀 하셨네요. 그럼 오징어는 뭐에 속할까요? 오징어는 안주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머 멘트, 순발력 멘트. 이런 거 많습니다. 이 순발력 멘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썼던 거, 내가 아까 썼던 겁니다. 슈퍼맨에서 술퍼맨 됐던 얘기들.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위트 재치멘트예요.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은 사연이 있어. 맞죠? 예. 세상 살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우리는 뭐예요? 희노애락을 겪게 되고 다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 물론 인생에 살다 보면은 사연이 없은 분도 있어요. 노사연 씨라고. 지금 보실래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끄집어냈을 때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노사연 씨라고. 물론 하다가 보면 강의를 하고 일상 대화석에서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걸 살짝 한 번만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유머 노트에 적혀져 있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웃기거나 대화상에서 누구든지 웃기고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이번에 원앙소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따로 있거나, 저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면 이건 4천만 명이 들 것 같아. 부귀 영화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트 재치멘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전부 다 뭐요? 순발력 멘트, 가슴으로 오는 문구, 좋은 예와 유머들, 야한 유머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머 하나 하면은요, 여러분들 완전 뿅 가는 유머 하나 해드릴까요? 야한 유머? 이런 것들 다 이게 나갑니까? 이미지상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유머를 매일 3개를, 매일매일 해주다 보니까 야한 유머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야한 유머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가장 인기 있었던 유머들 뭐 한 2개만 좀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척 아시죠? 한중일,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오줌 많이 싸기 대회를 했대요. 오줌 많이 싸기 대회. 일본 대표가 나와 쌉니다. 발표가 나옵니다. 일본 대표 5통! 우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왕창싸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딱 싸는 거예요. 중국의 왕창싸 8통! 우와. 마지막에 한국의 대표 누구? 병강세가 딱 나왔는데, 발표가 딱 나오는 거야. 한국 대표 병강세 3통! 에이 하고 있는데 발표가 이어지죠. 딱 턴 것만. 제 후배,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50대 중반쯤 되신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배님이 40대 후반에 너무나 피곤했대요. 직장 대기업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3개월 정도를 밤 11시
아니 밤 1시, 2시, 3시에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았대. 일도 많았고 술 먹고 뭐하고. 그리고 남학생들 아시겠지만 술 먹고 술 왕창 취해가지고 아내가 자고 있는 침대 침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웬만큼 간땡이 부어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공포스러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뭔 일이 벌어질지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랬답니다. 아내하고 못 자고, 아내하고 도저히 이제 못 자니까 서재방에서 늘 자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자더래. 하다 보니까. 아니, 부부끼리 사랑도 못 나고, 관계도 못 갔는데, 그렇게 못하죠. 침대를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에도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데, 서재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녘 돼가지고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딱 봤더니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자기 그 거시기를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붕대로 막 감고 있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뭐해? 미쳤나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래. 왜? 염한다, 염해. 지금도 가끔이 이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자 할 때 그래요. 자기는 염했나 봐. 부부간의 유머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느끼는 것들인데 그래요. 사실은 제 이 모든 것들이 얘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사랑하시게 되면은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반복하는 것들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유머를 하다가 보니까 미치게 되고 잘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유머 수첩 먼저 마련하지 않으면요 유머는 한 발짝 더 나요. 유머는 사랑이다라는 그거는 마인드에 속하지만은 유머 수첩을 드는 것은 구체적인 테크닉이에요. 그 다음부터 유머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왜냐면은 보름 정도 해보면은 알게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체험으로.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근데 몸으로 익힌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진짜예요. 머릿속에 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수첩에 든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지식까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썼던 것들만 지식이죠. 내가 썼던 것들은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부터가 내 것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행동하시게 되면 저절로 테크닉과 기법들은 알게 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서 꾸어서라도 웃자. 하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머 코칭을 요구를 해요. 그 CEO분들 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못할 만한 조건이 딱 갖춰져 있어. 얼굴이 웃질 않는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얼굴 자체가 재앙이라니까요. 저는 진짜 CEO분들 많이 느끼면서 이런 생각해요. 특히 남자들에게도 필요한데 우리 살면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맞습니다. 저도 힘든 적이 있었지만은 힘든 적이 있어요. 그럼 정말 남자들에게 있잖아요. 빈 호주머니는 허락돼도 빈 얼굴은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그래요. 허리띠는 잘나매도 얼굴은 졸라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유머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도구 꾸어서라도 이제는 웃어야 돼요.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예.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테크닉을 오늘 저녁 내내 저는 이 이틀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머 코칭 과정이나 이틀짜리 교육 과정 중에서도 다 가르치지만은 결국 뭡니까? 테크닉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면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유머책들이 왜 여러분을 유머 감각이 넘치고 왜 인생이 재밌는 사람으로 못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실천이 왔더라면은 실천이 없었으니까 변하지 않았던 거고 내가 유머를 못했던 것 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씩 했던 것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만나는 고객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그러므로서 내 가치가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순간에 나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아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웃들이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고객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수록 나의 뭐예요? 나는 비싸게 팔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 세계 두 번째로 부자인 워렌 버핏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내 이웃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왜 사랑받는 것에 그렇게 갈급했을까요? 돈이 절대적으로 사랑을 사지는 못하는
사랑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유머는 사랑의 도구로서 수없이 많은 도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망치를 쥐고 있으면요. 망치를 딱 쥐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들겨 팰 못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샌드백을 여러분한테 딱 채워주면 뭐 할까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두들겨 팰 샌드백을 찾습니다. 이놈을 팰까 저놈을 팰까. 제가 해보니까 유머를 입에 하나 장착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유머 오늘 재밌었습니까? 네. 염한다는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어디 가서든지 100%더라고요. 100% 대박나는 야한 유머 다니면서 약간 품격 있는 그래도 야한 유머인데 100%예요.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줬으니까 이런 유머를 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양반이 망령 들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 이 유머를 들고 있으면요 즐거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웃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유머 하나 외우는 것이 바로 이런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행복하시고요. 이 유머가 여러분들의 행복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려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차별을 내서 여러분들이 더 성공하고 행복하는데 디딤돌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